네, 금요일 19시에 찾아뵙는 19금 서저리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단국대학교 치과의 조인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네네. 플렉스 중에 플렉스 수술입니다. 저도 진짜요? 태어나서 이렇게 플렉스는 처음 해봤어요. 저거 저래도 돼라고 할 정도로 진짜요? 정말 아낌없이 고가의 재료들을 퍼 부어드린 저희 병원의 매출에 큰 기여를 그냥 하고 가셨던 그런 수술이라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바이오스뿐 19금 서저리 플렉스 특집. 우식이 좀 심하셔가지고 VD가 지금 컬랩스가 되어 있는 상태시고 양쪽으로 임플란트 오늘 심으실 건데 오른쪽은 측방 접근, 왼쪽은 치조용 접근으로 사이너스 동반해서 양쪽 임플란트 다. 심으실 겁니다. 환자분 오셨을 때 되도록 많은 임플란트를 하고 가셔야 돼. 예전에는 대학에 있을 때는 환자분이 힘들어하시기 전에 제가 힘드니까 환자분 힘드시죠? 쉴까요? 뭐 다음 주에 할까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받겠습니다. 자, 이 악물고 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지금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치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치아라서 네네. 발치하고 14, 16 심어서 브릿지로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염이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수염이 있기 때문에 수염 많은 분들을 좋아하는데 요번에는 좀 후회했습니다. 수술할 때 수염이 많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쵸, 봉합할 때 네. 저거랑 타이라도 되면 진짜 입이 안 다물어져요.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자, 초진 사진이고요. 지금 우식이 좀 심하셔서 전치부는 나중에 엔도 코어 크라운으로 갈 예정이고 14번 버컬 쪽으로 좀 뼈가 좀 꺼져 있으시고 15번 뺄 예정이고 16번은 레터럴 해서 동시 식립할 예정이고 15, 16은 각화치는 좋기 때문에 플랫미스로 갈 예정입니다. 14번 뼈도 수평적으로 좀 좁고 수직적으로 6mm라서 애매합니다. 측방 접근법 같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6번은 점막 비호가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심한 염증은 아닌 것 같아서 레터럴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저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얻을 예정입니다. 25번 수평 수직 전부 다 괜찮아 보이고 약간만 크레스탈로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26번 5.5mm 애매하죠. 크레스탈로 임플란트와 뼈 이식 같이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15번 포셉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번에 열아차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16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차차 8번에 루트레스트가 있었는데 치근이 남아있네요. 예, 제가 깜빡하고서는 놓칠 뻔해가지고 이런 거 놓쳤다가 나중에 다시 빼자고 하면은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멀티플로 좀 나빠져 있는 경우에는 루트레스트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시전은 레터럴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매지알 쪽에 버티칼을 안 긋고 디스탈 쪽에 뭐 충분하기 때문에 길게 그어서 판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나이프 이용해가지고 판막 조심스럽게 거상을 하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해가지고 판막을 열었습니다. 번쩍번쩍 하시네요, 엘리베이터. 저 플렉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금으로 된 기구. 금색 드릴이죠. 얼마나 손쉽게 땄는지 끝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조 과장님은 윈도우를 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쓰시는데 저는 멤브레인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박차고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다스크로 뼈를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 이용해가지고 하방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 올라가는데 점막 비호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안전하게 거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구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퍼스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어렵지 않게 막 거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막을 지금 계속 거상을 하고 있고요. 6번 부위 거상했고 이제 4번 부위까지 거상을 해야 되니까 기구를 꺾어가지고 안쪽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고 있는 뼈는 바이오스 펜이고요. 저 어플리케이터라고 하는 거꾸로 이렇게 살짝 휘어있는 적에 구치부에 접근하기 상당히 좀 편해가지고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잘 해주시고 바이오스 펜 0.5g이 2개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아주 조금 남겨놓습니다. 다 쓰시려고 다 넣지 않고 제가 나중에 쓰려고. 네. 그 이유는 60초 후에 공개가 되고요. 일단은 뼈를 집어넣습니다. 발살바 해가면서 멤브레인 천공 없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조심스럽게 뼈 다 넣고 마지막 요거
요만큼 아, 남겼습니다. 그리고 뼈는 16번, 14번까지 잘 들어갔다고 판단이 됐고요. 예전 같았으면 레터럴만 넣고 덮었겠지만 네. 개원가의 현실상 임플란트까지 하는 게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이모저모 심으셔야죠. 임플란트 바로 들어갑니다. 네. 6mm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은 되는 부분이라 뭐 그렇죠. 당연히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뼈가 좀 수축이 돼 있다 보니까 드릴링 하면서 자꾸 드릴이 좀 밀려가지고 미끄러지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런 경우에 드릴링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스템 드릴인데 오스템 첫 번째 드릴이 린데만 드릴이라고 해가지고 뭐 린데만 내지는 사이드 커팅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계속 뼈를 좀 갈아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좀 밀어가지고 드릴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중인데 계속 지금 뼈가 밀리고 있습니다. 첫 단계 했는데 또 밀리고 해서 요거 했다가 다시 또 린데만 드릴링 해가지고 다시 또 오고 지금 계속 그 과정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원하시던 위치에 들어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치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위치가 좋은 보철로 이어지고 또 이게 결국은 롱텀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번거로우실지라도 좋은 위치에 식립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바이오스 남은 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터럴로 들어갔지만 네. 분명히 매지할 쪽은 잘 안 들어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지할 쪽에 식립을 할 때 남은 뼈로 마지막에 아래쪽에서 넣어주고 식립을 하면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뼈를 조금 머리에 업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뼈가 잘 둘러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초록색 핀은 오스템 특유의 패스핀입니다. 네. 식립하고 뽑아서 바로 싹 꽂아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위치를 볼 수 있고요. 14번에 평행하게 16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3, 4mm 정도 남아있었던 뼈였기 때문에 저기도 역시 임플란트 고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언더 드릴링 하시나요? 언더드릴링해서 네. 고정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오스템 드릴은 테이퍼 드릴이라서 파이널 드릴까지 다 단계별로 할 필요가 없고 첫 드릴하고 마지막 드릴로 그냥 바로 건너뛸 수가 있어서 드릴링 속도를 훨씬 더 좀 줄일 수가 있죠. 편리하네요. 간단하게 드릴링 벌써 마무리했고 네.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픽처 들어갈 때 주수는 끄고 하시나요? 저는 주수 잘 안 합니다. 네. 네. 임플란트 레벨을 좀 확인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게 바로 콤비키트입니다. 쑥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바이오스 콜라겐과 멤브레인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네. 하나를 뚜껑을 열면 두 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을 얻었기 때문에 사이너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을 힐링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갭 부분들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콤비를 깐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뼈인 줄 알았는데 네. 떡져 있는 연조직이었어요. 저거는 픽스처를 넣을 때 느끼신 건가요? 그렇죠. 드릴링 다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스레드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화를 내면서 연조직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콤비키트를 까서 L 테크닉이 아니라 세모 테크닉? 삼각김밥? 웨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얇도록 중요한 거는 상부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해서 삼각김밥을 넣어주고 바이오 가이드로 덮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GBR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남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저 윈도우 부분에다가 짠 넣어주면은 마무리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네. 그리고 남는 바이오 가이드로 그 윈도우 부분을 덮어주면은 전통적인 수술이 마무리가 됐겠죠. 야무지게 깐 거를 다 쓰시네요. 다 썼습니다. 네. 한 톨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입술에 좀 붙은 거. 저거 잡아가지고 헹궈서 써야죠. 이 임플란트 주변에다가 피겨 8이라고 해서 버컬 팔라탈 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는 힐링 위로 판막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피겨 8을 해주게 되면은 판막을 눌러줍니다. 버컬에서 들어왔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팔자가 만들어지게 하면은 판막을 아래쪽으로 꽉 눌러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단속이 되죠. 여러 가지 봉합 방법을 그때 맞춰서 맞습니다. 예. 골라서 쓰시는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살면서 뭐 이런 걸로 재미를 찾긴 참 좀 변태스럽습니다만 워낙 즐거운 일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봉합을 할까 뭐 이러면서 저는 영상 보는 내내 사실 흰 수염이 베타딘에 염색이 돼가지고 노랗게 돼 있어서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인가? 하지만 한국 분이십니다. 네. 베타딘이 염색이 되는구나. 그렇죠. 어머니께 권해드려 봐야겠습니다. 흰머리가 심해서. 샴푸 대신에 베타딘 샴푸를 하면은 자, 이 와중에 지금 발치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플랫리스로 할 거기 때문에 네.
5mm 티슈 펀치 졸리는 거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뼈가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 네. 깔끔하게 컷을 하려면은 넣고 휘휘 돌려가지고 깔끔하게 컷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렇게 막 찢어집니다. 깨끗하게 안 잘렸다는 뜻이고요. 앞쪽 거는 보시면은 깔끔하게 똑 떨어지거든요. 네. 깔끔하게 컷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제거가 돼야 네. 임플란트 드릴링 할 때 밀고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포인트만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임플란트는 거의 8, 9mm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크레스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 다스크 레터럴을 사용을 했었고 네. 이 부분은 아, 크리스탈 키트. 그렇죠.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2mm, 4mm, 8mm 들어가고 있는데 당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뚫렸나요? 안 뚫리더라고요. 안 뚫려서 아무래도 안 뚫려요. 분명히 크레스탈로 했는데 이상하다? 계속 뺀 거예요. 뭐지?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예, 좀 스타퍼를 뺐습니다. 그래서 네. 막 계속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크레스탈 해야 되는데 뼈는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 뭐 당연히 더 이상 크레스탈 이유는 없고 임플란트 8.5mm 심을 수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경쾌한 마음으로 그냥 드릴링 해가지고 심플한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래서 크레스탈을 못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아마 짐작은 하시겠죠? 피하신 거죠? 피하진 않았지만 네. 피하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아, 네. 네.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자, 임플란트 4.5에 8.5 들어가고요. 주수 없이. 주수 없이 네. 그리고 고정 꽉 얻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본 레벨보다 한 1mm 정도 살짝 깊게. 네, 그게 트렌드죠 또. 맞습니다. 네네. 요즘은 뭐 임플란트 살짝 깊는 뭐 제로본 로스 컨셉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고정 얻었고, 지금 미러뷰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뎁스 확인했고요. 패스핀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편리해 보입니다. 5.5mm였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크레스탈을 해야 돼요. 네네. 상부만 좀 넓혀줬고, 다스크 크레스탈 키트 이용해가지고 2mm, 4mm, 6mm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뽕 하겠죠. 뽕 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뼈는 뚫었지만 이 다이아몬드 버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구 이용해서 막을 거상을 하고요. 발살바 해가지고 피가 밀려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뚫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구 이용해서 조금 더 막을 거상을 합니다. 저는 수압 거상을 안 하고 손맛을 느끼면서 막을 거상을 하는 편이에요. 눈으로는 안 보이시지 않나요? 안 보이지만 손으로 느껴집니다. 네. 네. 손끝에 눈이. 제 3회 들어가는 뼈는 크레스탈로 정말 조금만 써야 되는 뼈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합성 골로 돼 있는 콜라겐 뼈들을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플렉스는 끝나신 건가요? 끝났습니다. 절반의 플렉스셨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5.5mm까지는 임플란트가 확보가 됐고 네. 상부에 2, 3mm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어렵지 않게 고정 잘 나올 거, 계속 발살바 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천공 없이 들어가고 있어서 뼈 잘 넣었고 임플란트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임플란트랑 패스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 미러 이용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뎁스로 마무리 끝. 잇몸 두께가 한 2mm였기 때문에 저 초록색이 한 3mm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힐링 연결하고, 역시 이쪽 부분은 플랫미스를 했기 때문에 봉합이 없죠.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 수술은 끝입니다. 14, 16 레터럴 옆쪽 삼각김밥 테크닉으로 지별해줬고요. 오른쪽 크레스탈 임플란트 심었고, 16번 보시면은 바이오스 많이 들어간 거 보이고요. 네네. 14번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래쪽에서 바이오스 넣었기 때문에 막은 들려 올라갔고 바이오스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골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25번이 크레스탈이 안 된 이유가 요래서 네. 네, 각도가 버컬 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네, 크레스탈이 안 그렇군요. 됐던 이유였고, 26번은 5mm에서 들어갔고 예쁘게 합성골 잘 들어간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잘 됐네. 잘 봤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하루에 양쪽으로 사이너스와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했고 2달 반 뒤면은 무리 없이 보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치유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치유된 거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9금 서저리는 이렇게 플렉스 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더욱 플렉스 편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네. 슈퍼 플렉스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금 서저리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